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면 도형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도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까 또는 선생님은 행복할까, 부모님은 행복할까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합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그동안에 여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고 태풍도 큰 게 두어 개 와서, 지난번에 테트라포드 보여줬었죠. 테트라포드가 깨져가지고 터널 속에 막 들어가는 그런 강한 태풍까지 몰려오고, 오늘은 아주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맑고 깨끗합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2학기 들어서 9월 되면 좀 지금 코로나 관계가 좋아질까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더 어려운 상황이고,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면서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행복할까 또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또는 감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가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분 뒤에 어머님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 행복할까? 특히 우리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뭐 지난번에 늘 얘기하듯이 100살, 뭐 120살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요, 어떤 한 직업에서 최고의 막 전문가가 돼서 그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직업도 여러 개 가져야 되고, 자기에게 적합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빨리 지금 직업을 하나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100년 이상 살아갈 이 삶을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행복 교과서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래쪽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잠깐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용 행복 교과서의 차례입니다. 차례. 이 차례만 간단히 얘기하고 어떤 의미일지 한번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께 여쭤보세요. 행복하세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뭐 절에 다니는 분들, 행복하세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한번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볼 때 그게 정답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또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 행복할까? 선생님도 생각해봐요.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어디에 있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여러분들 개인이 소중한 개인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뜻이나 무엇이 행복한지는 덜 중요해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행복, 그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누가 책임져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 행복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은 나를 알고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사람들은 성격이나 그런 게 다 틀려. 생긴 건 다 틀린 것처럼, 물론 이제 쌍둥이 학생도 있지만 생긴 것도 다 틀린 것처럼 성격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안 급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따뜻한 물을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이거 따뜻하다 그러기도 하고 뜨겁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감기 걸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똑같은 물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도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행복의 시작은 여러분들 자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사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가족과 만드는 행복, 같이 만드셔야 돼요. 나만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나갈지 고민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가까운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있다.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것들도 소중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뭐 갖고 싶은 것, 꿈꾸는 것, 그런 것들도 소중하고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여러분들 생활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간은 우리 사람들과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기본 바탕이니까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드는 행복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동반자라 그러니까 또 좀 어렵나? 늘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대화할 상대는 친구들이 좋아요. 친구들. 사회에 나가서는 뭐 서로의 이익이 그런 것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엔 점점 친구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고민도 얘기해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한계가 조금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세대 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덜 중요하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몇 살이 50년 전, 막 100년 전에 했던 것이 옳다고 가르쳐온 것을 배운 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시공의 차이가 몇십 년, 100년 차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옛날에 했던 것들이 지금도 옳다라고 막 선생님이 십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 저축을 했어요. 학생들이 주머니에 돈 한 매달 몇천 원씩 가져와서 적금 들어서 은행에서 걷어가고 그런 것도 했다니까요. 지금 그런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이럽니다. 그럼 당연히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진다는 건 분명해요. 어떻게 변할지는 선생님도 모르지만 변화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 나의 불행, 나의 고통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부모님한테 가서 나 이거 하다 실수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가 불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 선생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학교니까요. 그 다음에 건강 지키기. 뭐 말이 필요 없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이, 행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이 발판입니다. 기초입니다. 행복은 좋은 생활 습관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네요. 말도 어렵죠? 목표. 이거 한자어라서 정말 어부지. 아유, 목표.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쓸려나? 목표 세우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죠?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그 중간중간의 과정 단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 둘리박물관에 가려면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주변에게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처음에 저 둘리박물관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 저쪽에 가고 싶은 그곳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는 목표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쉬운 거부터 하세요. 쉬운 거, 간단한 거. 뭐 집에서 제기차기를 5개를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다른 데서 알아본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다든가. 하여튼 쉬운 거부터 하세요.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 수학하면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쉬운 거, 중학교 1학년 쉬운 거 한다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생활이 즐거워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의 그 느낌, 그 기분, 계단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듯한 그 성취감, 만족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하다.
어이, 말이 너무 많다. 좀 빨리 보겠습니다. 벌써 10분 다 돼가네. 그래서 몰입하기, 이 단어도 어려워요. 집중한다는 얘기죠. 하나에 포커스라 그래야 되나? 우리 왜 카메라 찍을 때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내가 이번에 그 박물관에 가겠다. 아니면 달 사진을 멋지게 찍어보겠다. 그래서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남하고 비교하고 쟤네 집은 돈이 많은데, 쟤는 키가 큰데 비교하고 나가 부족한 것, 없는 것만 탓하고 있으면 진짜 불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꿈에 점점 다 나아갈 수 있는 계단의 밑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데 있다. 나누기. 신기하게도 행복은 우리가 빵이나 음식은 나누면 적어지지만 행복은 나누면 더 커져요. 신기합니다. 내가 행복해요.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저기 뭐 공부를 뭐 어떻게 해서 또는 뭐 둘리박물관 갔다 하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 하고 표정이 밝고 즐거우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은 점점 전염병처럼 퍼져요. 마치 지금 이것처럼 행복도 퍼집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도 행복하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어머님들 듣고 계십니까? 자, 끝으로 요거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죠. 거짓말을 해도 뭐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뭐 아닙니다. 빨리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실수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걸 도전하지.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마치 망치질 하는데 한번 꽝 그 쇠망치로 손을 찍었던 사람은 그 또 망치질 하겠습니까? 또는 뜨거운 국을 만지는데 뜨거워해서 되었던 사람은 다음에 국 만질 때 이렇게 조심하겠죠. 웅크러지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겠죠. 또 뭐 나는 암벽 등반을 해보겠다. 암벽 등반을 하는데 몇 번 떨어졌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모님을 피하게 되고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사과는 행복한 관계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물론 그 상대방에서 사과를 받아주기도 하고 받아주지 않기도 하지만 가족들은 대부분 받아줄 거고요. 친구들은 그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욕했어. 너 친구 안 할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금 거리를 두세요. 시간을 두세요. 그래서 10가지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영상에서는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링크 밑에다가 선생님 유튜브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초등학생을 위한 제목의 행복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자, 얘기가 길어졌네. 다음 오늘 공부할 게 지난번에 테트라포드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저기를 봐야 되는데 평면도형 봐야 되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몇 년 전에 캡틴 아메리카 옛날 건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뒤에 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방패. 이 사람 촉이나 칼 그런 걸 안 쓰고 방패를 주로 이제 무기로 쓰는데 그 방패가 별 모양, 우각형 모양이다. 우리 평면도형 살펴보고 있으니까 잠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야, 방패 맞추기 힘들다. 그래서 방패 디자인 보려고. 이게 이 방패가 선생님 볼 때는 그 태극 무늬를 흉내낸 게 아닐까 싶어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태극 무늬의 모양이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태극기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반씩 나와 있는데, 위아래가 합동이에요. 합동이고, 넓이도 같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해놨죠. 미국의 성조기를 흉내낸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빨간 줄, 별, 그렇죠. 그래서 오각형 모양이고 대각선을 그은 거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매직 시계판 만든 것도 이거 보고 디자인한 거예요. 오각형이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의 가운데 있는 그 태극 무늬의 색깔 배열하고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펩시콜라도 여기랑 비슷하죠. 나중에 펩시콜라도 한번 오늘 시간 남으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까먹어요. 또 수업 하다가 생각난 거를 또 선생님 자리로 가면 까먹을까. 이따가 펩시콜라 그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남으면. 이렇게 해서 평면도형이 이렇게 디자인 도안에 쓰인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제 교과서 봅시다. 야 벌써 15분 지났어. 빨리 보자. 교과서 우리 어디까지 봤냐 지난번에 200페이지 교과서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과서 평면도형 200페이지 200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뭐라 그랬냐면 태극기 얘기를 해야 되겠네. 태극기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다각형의 내각이합을 할 때 이게 대각선을 n-3개 그으면 한 개가 더 생긴다. n-2이다 그랬죠. 거기다 180도 곱하면 된다 그 얘기했었죠. 마치 태극기에 우리 8개 태극기를 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찾아보자 한번. 사실은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은 대부분 선생님 블로그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태극기 한번 볼까요? 태극기 여기 있네요. 네, 좋습니다. 크게 나왔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얘기했듯이 태극기에 이렇게 대각선을 지름을 그어주시면 여기 볼록 나온 부분하고 볼록 들어간 부분이 같아요.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라 했습니다. 같아서 합동이 되고요. 위에 넓이하고 아래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에 8개 이렇게 이 부분이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예요. 반도체. 지금 반도체 말이 많죠. 지금 중국이랑 미국하고 중국도 싸우는 게 지금 반도체를 중국에 팔아라, 팔지 말아라.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 자 뒤에 어머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컨덕티브. 그래서 도체 흐를 물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예요. 도로처럼 이렇게 물이 아니라 전기가 지금 전화 그 관계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과학선생님한테 배워 들어가고 어쨌든 전기가 통한다.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딱 부러졌어요. 한번 잘랐어요. 자르면은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 물체를 뭐라 그러죠? 통하지 않는 물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 부도체 그렇게 얘기하죠. 부도체. 그런데 이렇게 도체가 됐다가 부도체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 따라서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 그렇게 1과 0으로 이진법으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그것들이 프로그램이 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가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고 저장하고 저장하지 않고 그것들이 기계뿐 아니라 지금 어디에 들어가죠? 대부분의 전자장비, 자동차, 의료, 기계 여러 가지들 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10, 10, 10 그렇게 쭉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제품이 잘 움직이려면 전에 얘기한 대로 프로그래밍, 코딩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계가 잘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요. 사람 대접받기가.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창조적인 일, 새로운 분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한 번 자르면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교과서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선은 n-3개의 대각선을 그었지만 삼각형은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n-1로 곱해주면 된다. 거기다 이어서 뭘 배웠냐면 정엔각형의 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정엔각형의 한 내각은 그것을 그 n으로 당연히 나눠야 되겠죠. 나누면 된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정 18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60도이다 까지 살펴보고 끝났습니다. 맞죠?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TV에 보면 전편 이렇게 소개해주고 다음 편 예고편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쇠사슬처럼 계속 이어가야 돼요. 밧줄 이어가듯이 쇠사슬처럼 쭉쭉쭉쭉 앞에서 배운 것을 이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그렇지 않고 한 번 쓱 보고 여러분들 뭐 학교 갈 때 저 버스 타고 또는 걸어갈 때 저쪽에 뭐 이렇게 한 번 쓱 본 게 기억납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 거기에 뭐 학교 앞에 파출소가 있던가 수성초등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정도 생각나지 자세하게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 10과목씩 되는 공부하는데 생각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자꾸 반복하셔야 돼. 매일 손으로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찾아본다든가 선생님한테 질문한다든가 친구한테 물어서 야 그거 지난번에 아까 160도를 했는데 그게 맞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의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더 공부가 재밌습니다. 다음 오늘은 지난번에 아이고 타일 또 가져와야 되겠네. 지난번에 타일 얘기 조금 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타일 가지고 놀 때 어떤 얘기 사각형 보이나요 여기 화면이? 사각형일 때 지금 저기 햇볕이 밝아서 이게 비치네 햇볕이. 어떡하냐? 이 손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면 이렇게 사각형이면 요 가운데를 봅니다. 중심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90도니까 요 4개가 있으면 90도 4개 360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면이 돼서 보도블럭이나 타일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비가 왔을 때 누가 밟아서 삐끗하거나 차가 와서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타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이제 목욕탕이나 그런 데는 이렇게 돼도 되죠. 여기다 큰 충격을 주고 여기다 막 돌멩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타일이 실내에는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그렇고 삼각형 그냥 여기 보세요. 삼각형 이거 내가 다 왜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지? 여기 있다. 이거 부시면 되지 뭐 이거 전개도 생각하시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6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30도 조금 앞으로 가져올까요? 조금 더 앞으로 좀 이따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30도 30도가 아니지. 정사각형이니까 몇 도죠? 60도죠. 60도인 게 하나 둘3넷 6개가 모여서 60도가 6개면 66 36 360도네. 완전 평면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정육각형 이게 정육각형이 아니잖아. 정육각형이 부족하다. 지난번에 땅에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 있다. 다행이다 찾았어. 정육각형. 그래서 정육각형은 120도였잖아. 120도. 그래서 120도가 3개 하나 둘 3개가 만나면 360도가 돼서 빈틈없이 돼요. 그러나 지난번에 어디 갔더라? 정오각형은 몇 도인지 좀 이따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맞춰보면 요만큼 빈틈이 생겨요. 빈틈. 그럼 요 빈틈이 생기는 대로 사람이나 자전거 바퀴나 뭐 여자분들 구두에 굽이 여기 빠지면 사람들 다치겠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얘는 평면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억지로 맞추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축구공 모양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정 12면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입체 도형이 돼요. 그럼 보도블럭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 평평하게 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할 수는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돼서 사람도 다치고 자동차도 다치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교과서에서. 교과서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봐주세요. 200페이지. 빨간색 볼펜 준비. 가리는구나. 이거. 교과서 200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00페이지 봐주세요.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 평면을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빨간색 평면. 그래서 평면을 이루려면
옆에다 써주세요. 뭐라고? 방금 선생님 강조했죠? 평면을 이루려면 360도가 돼야 돼요. 써주세요. 써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졸립니다. 막 움직여야 돼. 아니면 수학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야 돼요. 서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 서서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그러셔야 돼. 자, 써주세요. 360도 써주세요. 360도. 한 평면이 되려면 360도가 돼야 돼요.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여기 나왔죠? 빈틈없이 되면 빈틈이 생기면 사람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또 겹쳐지게 되면 블록이 이렇게 쌓여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쪽매 맞춤이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타일이나 옛날 한옥집에 그 문틈을 쪽매라 그러는데 요즘 그런 말은 많이 안 쓰지만 한옥집도 많이 없지만 그렇게 쪽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지금 평면을 만든다고 생각하겠어요. 색종이의 정삼각형 정삼각형 위에다 써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정삼각형의 한 내가 60도 써주세요. 60도. 중요한 건 선생님이 목소리도 크게 하고 천천히 하고 두 번씩 얘기해. 중요한 건. 안 중요한 건 그냥 쓱 읽고 넘어가잖아, 여러분들. 써주세요. 정삼각형 위에 60도. 60도. 정사각형은 아까 얘기했어요. 90도. 90도 써주세요. 90도. 정오각형은 안 나왔네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정육각형 위에다가 아까 정육각형이 몇 도였더라?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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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얘네들 사실 실제로는 작도하는데 매우 힘들어요. 정삼각형은 금방 되고 이제 정사각형이나 정육각형이 더 어려워요. 시계판으로 물론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 프린트 수학 카페 자료들을 다 올려놨어요. 선생님 블로그에는 자료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활동해서 뭐 찾기에는 조금 너무 양이 많아요. 글이 수천 개가 넘거든요. 선생님도 거기다 글을 이거 좋은데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진짜 수학적이다 하고 올려놨지만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블로그 안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정리는 해놨지만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기에 적당한 것들은 프린트 수학 카페, 네이버 카페명입니다. 우리 여러방 숙제 했었죠? 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랐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모양의 색조를 선택한 후 도화지에 도형을 맞추어 쪽매 맞춤한다. 여기다 줄쳐 주시고 평면이 되려면 360도로 맞춰보자 되는지 그 얘기예요. 빈틈없이 색종이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 답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다음 표를 채우고 쪽매 맞춤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사용한 정삼각형 한 내각의 크기 정삼각형 여기서 써주세요. 정삼각형 60도 써주세요. 아까 다 썼지만 또 한번 써본 거예요. 정삼각형 60도 60도. 그 다음에 정사각형 60도가 돼서 정사각형은 아까 몇 개 모였었더라? 6개 모였었죠. 6개에서 66 아래도 써주세요. 좀 좁지만 360도가 되게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꽉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 확률에서 경우의 수 계산할 때하고 똑같아요. 중복되거나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평면도 360도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완전 평면이 돼요. 그다음 정사각형 한 내각의 크기 써주세요. 90도 써주세요. 90도 써주시고 그렇게 되면 90도가 360도가 되려면 4, 9, 36 4개가 와야 됐었죠. 딱지치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4개 4, 9, 360도 이렇게 되겠죠. 육각형 한 내각이 120도라 그랬습니다. 120도 써주고 120도는 몇 개? 3개가 모이면 3 써주세요. 3개가 모이면 저 끝에 있네. 360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번 뭐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2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뭐 이번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오각형의 경우
이렇게 벌어지는 틈이 생겨서 배트맨이냐 뭐야 이거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빈틈이 생겨서 완전 평면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메꾸기 위해서 얘를 서로 붙이면 어떤 꼴이 되면 이렇게 입체가 돼요. 입체가 돼서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의 도형이 돼서 자동차 바퀴나 그런 것들이 여기 또 물이 고이고 얼음이 생기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지금 학교 앞에 지난번에 올 봄에 강북구청에서 인도 쪽에 초록색으로 포장을 새로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요 정문 옆에 전봇대 그 기둥 옆쪽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한 3, 4m가 물이 비가 올 때마다 계속 고이더라고. 그래서 뭐 잠깐 조금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계속 오고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눈이 와서 녹은 게 얼면 거기가 이제 미끄럼틀이 되겠죠 완전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얘가 저쪽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 움푹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거나 뭐 건설 현장 뭐 만들고 공장이나 다리 만들고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림도 이렇게 나왔네. 4개를 놓을 수는 없어요. 4개. 그렇다고 3개 놓으면 빈틈이 생긴다 그랬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네요. 정오각형 모양의 색종이는 쪽면 맞춤을 할 수 없다. 360도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오각형의 한 내각이 108도. 이 얘기는 안 했구나. 정오각형의 한 내각이 여기가 108도예요. 108도인데 3개가 모이면 몇 도냐면 360도가 아니고 곱하면 324도예요. 324도. 그러면 36도가 부족하네요. 여기가 36도네. 여기 벌어진 데가. 요 벌어진 데가 36도네요. 요만큼이 부족하게 돼요. 그리고 4개씩 하면 또 432도가 돼서 저렇게 겹치게 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360도가 될 수 없으므로 평면이 되게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모양을 그릴 때는 하나씩만 그려요. 여러 개는 안 그리고. 벌써 32분이네.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외곽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행복에 대한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이 더 걸렸네요. 그러면 큰일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펩시콜라 디자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얘기한 대로. 그래서 최근에 2, 3년 전에 펩시콜라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사람이 웃는 얼굴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펩시콜라의 디자인이. 그래서 동그랗게 어떤 것을 로고나 디자인을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버튼이나 그런 것도 우리 왜 엘리베이터의 버튼 같은 거 중요한 비상벨 다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뭐 별표나 예쁘게 뭐 오각형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동그랗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리나 닭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원숭이나 그런 동물들도 일단 태어나면 엄마의 눈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엄마의 눈동자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동그란 것에 이게 엄마 눈인가 엄마 얼굴인가 하고 본능적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로고를 네모나게나 세모나게나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동그랗게 만든 게 사람들이 더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자동차 도로교통 표지판 대부분 안내하는 그런 정보들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픽토그램들이 동그랗게 돼 있어서 빨리 알아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세모나 또 저 주의해야 될 건 역삼각형 모양 여러 가지 모양도 있지만 네모나게 안에 있어요. 물론 많이 정보를 나타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건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로고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외국 회사 로고들도 또 우리나라 회사 로고들도 동그란 거 안에다가 실어놨어요. 물론 동그란 게 여러 개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알아보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 7강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매스 큐브하고 라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업을 한 반도 있고 하지 않은 반도 있는데 16가지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라벨을 만들어서 저 큐브를 추석 때 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선생님하고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3시간은 교과서를 통해서 수학을 살펴보고 1시간은 앞으로는 요 매스큐브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특히 시계판을 보면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판을 잘 살펴보면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정도. 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한 내각의 크기, 그 다음에 내각들의 합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이것들이 외곽하고 연결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